우리 수업을 애청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동일신라의 혼란, 흔히 말하는 하대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대 시대의 혼란이 극에 달하다가 결국 후삼국 시대가 접어들게 됩니다. 통일이 고려에 의해서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통일신라 하대부터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4번 시험 보면 3번 출제가 됩니다. 결국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혹은 공무원 시험에서 만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현대사 비중이 지금 많이 올라가면서 4번 나온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경우는 50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거의 매번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온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핵심되는 단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창의 난, 지배계층의 난이죠. 장보고의 난도 지배계층의 난입니다. 그리고 원종과 애노의 난은 진성여왕 때 일어난 피지배계층의 난인데요. 실은 이 순서도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이렇게 이어지게 되니까 그 순서 묻는 문제 이번에 한국사 능력시험에도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 때 지방의 실권자로 등장하는 호족이라는 세력이 있죠. 또 중앙정계에서는 진골 귀족에게 밀려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육두품 세력이 있습니다. 신라 하대 때 육두품의 대표적인 사람은 최치원이었습니다. 시무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 가거제 시행을 강력히 건의했으나 거부당한 이후 지방에 응거하게 되고 육두품은 반신라적 세력으로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불교의 한 종파가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요. 통일신라 하대 때 선종이 대거 지방에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풍수지리, 이거는 통일신라 하대 도선이라고 하는 선종 스님이 중국을 통해 도입한 건데 이 땅에 기세가 있어서 좋은 자리에 집을 쓰거나 무덤을 써야 자녀들이 또 내가 잘 된다는 뭐 그런 믿음이 있죠. 미신 같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 풍수질이 인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금도 부모님 무덤을 옮기는 후보자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할 수가 있죠. 한편 후백제는 견훤이 완산주에 세웁니다. 완산주는 오늘날 전주가 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백제 수도는 전주에 간 적이 없습니다. 서울과 충청도에 있고 6세기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한 적은 있지만 천도를 한 적은 없죠. 후 고구려는 궁예가 송악에 도읍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고 수도를 그 이후로 철원을 비롯해 옮기게 되는데요. 나라 이름도 바뀌게 되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하대는 그 다음에 보시면 선덕왕부터 경순왕 사이가 됩니다. 이 선덕왕은 신라 하대 첫 번째 왕인데요. 통일신라 이전에 선덕여왕하고 구별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순왕이 신라 마지막 왕이었죠. 이 당시는 진골귀족 사이에 왕이 쟁탈죠. 왕자리 놓고 진골귀족이 다투는 거죠. 그 결과 왕권이 대거 약화됩니다. 그 틈을 타 지방에서 호족이라고 하는 실권자들이 대두하게 되고 중앙정계의 육두품이 진골귀족에 반발해서 반신라적 세력이 되는데요. 이 호족과 육두품을 정신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사상이 나타나니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선종입니다. 왕이 부처가 아니라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 이거 호족이 보기 딱 맞는 사상이잖아요. 내가 부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풍수지리, 경주를 막한 자리이고 이 자리에 집을 쓰고 무덤을 잘 쓰시면 이 가문에서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런 사상입니다. 누구나 통일신라가 무너져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통일신라는 후백제, 후 고구려 등으로 나눠지게 되고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게 되겠습니다. 항상 이 왕들이 나오게 되면 순서를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네, 진골귀족들의 반란인 96각한의 난,
이게 각하니 진골 귀족 별명이라고 했죠. 그 결과 중대 마지막 왕 해공왕이 피살됩니다. 선덕왕이 이를 제압하고 왕이 되는데 뇌물 진골계가 왕이 되게 된 사건이 됩니다. 그 이전은 아시지만 태종 무열왕 혈통이 왕위를 차지했었죠. 그래서 신라 안에는 왕위 쟁탈전이 전개가 되고 다른 말로 귀족 연합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발해는 이 당시 문왕 대무가 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9세기 초반이 되면 헌덕왕, 흥덕왕, 신무왕, 문성왕 이렇게 왕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로 진골귀족 김원창이 웅천주, 공주 지역의 도독이죠.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들 범문과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첫 번째 반란 순서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김원창, 김범문의 난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장보고가 중국의 장군으로 있다가 귀국해서 전라남도 완도 땅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신무왕이 왕이 되도록 돕고 그 다음에 이 문성왕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지만 신라가 골품제가 워낙에 강했어요. 아무리 장보고가 한 세력을 해도 왕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받은 장보고가 내가 당신을 왕까지 응원했는데 내 아내를 왕비로 안 받아들여? 내 딸을.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죠. 전해내교는 기록으로는 염장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장보고를 암살한 것으로, 장보고한테 친해지는 입장으로 다가가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장보고 사후에도 청해진은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바로 없어지었다고 하면 틀리게 되는데 결국은 신라의 혼란기 속에,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 속에 철폐가 되게 되죠. 발해는 그 시기 9세기 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선왕 대인수가 집권하던 시기로 중국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진성여왕은 9세기 후반의 왕입니다. 이때 농민 원종과 애노가 상주에서 난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으로 최초의 농민 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이번에도 그 한국사 능력시험에 나왔죠. 제가 순서 평소 이렇게 강조하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교수인 저를 좀 믿으시고 잘 쫓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성여왕 때 육두품 출신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빈곤과에 합격해가지고 벼슬을 하다가 귀국해서 시무 10여 조를 올렸지만 진성여왕에게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장보고는 중국에서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경문, 토황소 경문을 써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졌는데요. 이후로 이제 지방이 응거하게 되죠. 그가 응거했던 지역 중에 정자를 지고 바닷가에서 술 마시고 놀았다고 하는 곳이 칠치원의 호, 고운 해운을 타서 해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칠치원 전설로는 가야산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억해 놓으시고요. 우리 개원필경이라던가 제왕연대적 이런 칠치원이 있었던 역사 관련한 거를 문화편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진성여왕은 또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진골귀족 각간 위홍 진성여왕의 친척으로 애인이었다고 전해지죠. 대구화상 스님인데 함께 삼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 어떻게 보면 가요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전해지면은 여러분들 공부 접으셔도 되겠습니다. 국보가 되겠습니다. 발견 즉시 국보입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집에 시골에 가시면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혜왕입니다. 후백제 견훤이 신라로 쳐들어왔는데 그만 포석정에서 술 먹다가 피살당하게 되죠. 927년에 피살당하는데요. 포석정도 하나 적어볼까요? 근데 이 견훤이 그만 여기서 경혜왕의 부인 왕비를 성폭행하면서 신라 사회에서 완전히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네, 그 이야기는 또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당시 발해는 애왕이죠. 10세기 초니까 대인선 애왕.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은 나중에 요나라가 되니까 요라고도 하나 적어보죠. 요나라. 그리고 왕자 대강년이
왕건에게 투항하면서 왕시성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 발해 역사에서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은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귀족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왕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김부가 되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 통일신라가 결국 935년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왕건에게 경주 지역의 사신관, 그 지역의 치안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사신관이 된다고 해서 경주에 있지는 못해요. 왕이 경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전 왕이. 그래서 경순왕 김부는 개경에 왕건 옆에 있으면서 경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신관이라고 하죠. 후백제 멸망은 936년이고 그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신라대 변화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족이 대두하게 되죠. 호족은 지방의 토착 세력 중에 이제 호족으로 성장하는 선수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앙 권력에 있다가 쫓겨난 세력, 진골귀족, 김원창, 왕이 될 권리가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도 있죠. 군진 세력, 그 중국에서 장군까지 하고 돌아온 동아시아 해상 패권을 장악했던 청해진, 장보고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들은 신라대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화되자 반독립적, 중앙정부 무시하는 거죠. 네가 왕이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 결과 이들은 중앙의 육두품하고 서로 연결하면서 신라 정부에 맞서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으로 자처하면서 지방의 행정, 군사,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후원하게 되는 게 왕이 부처가 아니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선종이라던가. 경주는 완전 막한 자리고 개경이 떠오르니까 왕건 집안이 흥망하게 되고 왕이 될 것이라던가. 이게 풍수지리설이죠. 아주 신라 정부로서는 곤혹스럽게 되는 사상들입니다. 한편 육두품도 반신라적 세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육두품조차도 되기가 어렵다. 등난이라고 불리니까 육두품만 해도 상당한 세력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항상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열망하게 되는데요. 진골 귀족에게 밀려 5관등 이상을 절대 못 나가요. 이들은 6등까지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6급 공무원밖에 못 되는 겁니다. 화가 나죠. 나보다 훨씬 무능한 홍길동 아들은 4두품, 3두품, 2두품 되는데 내가 훨씬 유능한데 나는 6두품, 6등급밖에 못 된다면 누가 그게 돈이가 되겠습니까? 왕권이 강할 때 입다물고 있지만 왕권이 약화되면 과거제 실시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진행, 최초는 당나라에서 기국,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 그러나 진고이족 반발로 실패하게 되는데, 해운대 가야산 얘기 드렸고요. 결과 최연희, 최승호 다 최씨 아닙니까? 육두품이 호족, 견훤이라던가 궁리하고 연결하면서 새시대 개창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들은 견훤 궁리의 책사 관리로 활동하면서 골품제 폐지를 얘기하게 되고, 결국 왕건은 나중에 고려를 열고 골품제를 폐지하게 되죠. 한편 통일신라 중대에는 그 육두품이 시문왕 등 왕권과 결탁하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하대에는 반신라적 세력이 된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종, 이거는 개인의 참선과 수행이라 나 혼자 산에서 참선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당나라 유학 안 가도 되는 거예요. 한자 몰라도 되고 불경 몰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골품제 염증을 느낀 호족으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고, 바로 이 호족들이 전국 각처에 선종사원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중에 9개 유명한 걸 우리가 구산천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교종 사찰들은 도시에 있어요. 불국사 척후랑 가보시면은요, 도시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신라 중대까지는 왕이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에 입각해 또 어려운 한자로 쓰여지고 인도말까지 알아야 되는 경전을 강조하는 교종이, 이거 당연히 돈 없으면 공부 못하죠. 진골 귀족 사이에 성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상이 진골 귀족이었죠. 물론 원효 같은 육두품 스님도 있기는 했습니다.
선종은 선도 형태 중국에서 유입이 되기는 했지만 유행하게 된 건 통일신라 하대부터 유행하게 됩니다. 구산 서문의 대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통일신라 중대 5교, 통일신라 하대 구산, 이걸 5교 구산 이렇게 줄여서 사자성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설은 경주가 국토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신라 정부의 권위가 약화되고 개경, 한양, 평양 이런 것들이 새로 떠오르게 되고 결국은 이 세 개 지역이 고려 문종 이후로는 삼경이 됐죠. 고려 초기에는 개경, 경주가 있는 동경, 평양이 있는 서경 이 세 개가 삼경이었지만 고려 문종 이후로는 개경은 완전히 막한 자리가 경주는 완전히 마식한 자리가 되고요. 개경, 한양, 평양 이렇게 세 군데가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하대 도선대사가 선종 스님인데요. 중국에서 이 풍수지리설을 수입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당히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풍수지리 지금도 막강합니다. 사실 계룡대, 우리 국방부 통합부대가 있는 계룡대, 논산에 있죠. 또는 세종시 이런 것들도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예로부터 중시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리서우 삼국시대 후백제부터 살펴봅니다. 견훤이 완산주에서 건국합니다. 900년입니다. 먼저 건국된 건 후백제, 전주죠. 이거 무진주 강주라고 하면 틀리게 되니까 주의합니다. 견훤은 서해안의 장군으로 성장하다가 왕을 선언했는데 실은 후백제하고 있는 전라도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경상북도 상주 지역 호족 아자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자개는 고려태조 왕건을 지지하니까 왕건의 인품이 참 좋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장악합니다. 중국의 후당하고 우월, 이건 중국이 당시 분열기라 중국 남쪽에 있던 국가들인데 후당과 우월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 부분도 최근 한국사 능력시험에 출제된 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개는 신라가 왕건을 지지하게 되고 호족도 견훤은 이게 인품이 안 될 사람이다. 우리는 못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그 계기적 사건이 신라를 공격해서 포석정에서 경희왕을 살해하고 왕비를 정복해간 927년의 사건이죠. 세금을 또 너무 걷어서 백성의 회유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왕건의 성공은 어떻게 되느냐? 신라 호족 포섭의 성공, 백성 회유의 성공, 조세를 낮춰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논리니까 정리가 될 겁니다. 후 고구려의 장군 왕건이 전라남도 나주를 공격해야 하면서 견훤은 그 수달이라고 하는 본인의 아주 아끼는 장수를 잃게 되는데 나주 호족들이 왕건을 지지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왕건의 인품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견훤의 아버지 왕건도 아버지 아자개도 왕건을 지지했었죠. 왕건을 지지합니다. 그 결과 견훤이 고려의 왕건에게 투항하게 되는 해가 935년이 됩니다. 견훤의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견훤이 금산사라는 절에 갇히게 되는데 달아나서 투항하게 된 거고요. 왕건이 견훤의 아들 신검, 큰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신검을 공격하면서 후백제가 불과 1년 뒤 93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라하고 연결되는 사건 순서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고려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항복 왕건 통일 완성이 이게 936년이 되죠. 이거는 신라가 항복한 거는 935년이지만 왕건이 통일한 거는 936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백제에 대해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후 고구려를 한번 살펴보죠. 궁예가 송하 개성에서 901년 후백제 건국 1년 뒤 건국합니다. 궁예는 승려 출신으로 선종이라는 이름, 이 불교의 그 선종 말고요. 자기 불교 본명 이름이 선종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라의 왕족 출신인데 어려서 왕궁 안에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탈출하게 된 거죠. 양길의 휘하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궁예는 그 탈출 과정에서 눈 한쪽을 찔려서 애꾸눈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장악하고 한강역을 확보하는데 이거는
왕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호를 후고구려, 마진, 태봉으로 바뀌게 되는데 국호를 마진으로 바꾼 건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면서 철원이 이제 국토 중앙 쪽하고 가깝다는 게 한반도 중앙하고 가깝다는 게 이유였죠.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꿨습니다. 이후로는 태봉으로 바꾸게 됩니다. 순서도 기억하시고요. 광평성을 두어서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하나 정도 더 의미가 있다면 구간등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구간등제는 궁예 이후 우리나라의 간등제의 근간이 되죠. 지금도 고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죠. 공무원 시험에서 뽑히는 거는요. 한계 역시 신라 및 호조 포섭의 실패, 백성에 의해 실패, 조세, 지나치게 수직. 어떻게 보면 결혼이나 궁예나 한계가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왕건은 거기에 비해 신라의 요적, 호적을 포섭, 조세를 감면하는 게 그가 정권을 잡게 된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건은 발해멸망 후 왕자 대강연을 받아들여 북방으로 영토가 상당히 넓어지고 고상국을 통일하게 되죠. 궁예는 죄 많은 신하를 죽이는 건 누가 뭐라고 할지 않겠지만 죄 없는 신하를 죽이고 가족까지 죽이는 미친 짓을 해서 결국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신하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가 되죠. 918년입니다. 궁예는 미륵신앙, 내가 부처다라고 하면서도 무서운 정치,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신망을 잃었죠. 참고로 미륵은 불교에서 민중을 구원한다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은 항상 미륵을 염원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살아있는 미륵을 자처하는 요상한 스님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하죠. 자, 화랑도. 신라의 화랑도의 화랑도 미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줄 거다. 궁예, 고려의 불교 조직 향도, 19세기 세도정치 시기 민중신앙 등에서 미륵신앙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 기억하시고 나중에 수업 진행하면서 나오면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후삼국 성리가 발전입니다. 영토가 나오고 있죠. 후백제. 결혼의 건국 900년, 완산주, 전주. 궁예의 건국 901년인데. 네, 거기 오면 양길의 난, 889년, 원종 외노의 난, 네. 그리고 역시 889년, 견훤의 진입 927년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좀 다른 지도를 한번 보면은 후삼국 통일 오른쪽 보시죠. 네. 예, 건국전의 왕건의 점령지가 나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고려가 건국된 해가 918년이고 왕건은 자신의 본거지 개경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919년입니다. 그리고 견훤이 신라로 쳐들어가서 경유양을 죽인 게 927년인데 그래서 왕건이 부대를 이끌고 대구 공산에서 927년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구 팔공산이죠. 현재는 공산 전투에서 견훤이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왕건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호족들의 도움으로 930년 재기하게 됩니다. 이어서 견훤이 935년 항복하게 되고 신라가 935년 항복, 후백제가 936년 멸망하게 되고요. 한편 발해 유목이 934년에 대강연 왕자가 내려오면서 영토가 넓어지게 되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순서도 한번 눈여겨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려 편에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대략적인 부분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한번 들어서 수업이 어려우면 좀 반복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하고는 통일신라, 혼란, 하대와 후삼국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이 순서도 주의하자고 했었고 원종과 애노의 난은 진성여왕 때 피지배 계층 농민반란이라고 했습니다. 호족과 육두품, 채치원, 시무 10여조, 선종, 풍수지리, 후백제, 견훤 완산주, 후고구려, 궁예 송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출제가 작게 되는 부분이 어디 한국사에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혼란한 시기 통일 과정에 대해 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강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다음 카페 풍산계 그룹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 활용하시고 정의연대에서 후원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 이선호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